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4월 26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 달도 전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 한 주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달에 월봉이 만들어지죠. 또 주봉도 완성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하락하고 하루 반등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는 이슈가 딱 세 가지로 지금 세네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었고요. 근데 실적은 사실 시장에 별로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 근래에는 다른 거에 더 반영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이득세, 요게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기본적 방향은 20%를 39.6%인가로 올리는 겁니다. 거의 더블 이상으로. 고소득자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연간 뭐 100만 달러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네, 자본이득세라는 것은 고소득자한테 낸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다 생각하면 오산이죠. 적어도 시장 투자에는 고소득자가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뭐 블루웨이브라서 민주당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공화당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아마 절충안이 나올 거다. 절충안이 나와서 28%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자본이득세로 하락했던 시장이 다시 다른 이슈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사실은 증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부세 같은 경우 뭐 감세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감세가 올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주지 증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높게 잡아놓고 낮춰놓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표든 실적이든 굉장히 낮춰놓고 살짝 높으면 좋게 하듯이, 이건 또 거꾸로 높게 불러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낮추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뭐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악재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접종자가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접종자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도 줄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나라나 뭐 여타 국가에는 그 이스라엘하고 뉴질랜드는 좀 난리랍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걸어낼 때는 마스크를 거의 안 쓴답니다. 거의 안 쓰고. 뉴질랜드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5만 명이 모여서 마스크 한 명도 안 쓰고요. 야, 그럼 결국 코로나는 방역만 잘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점연만 안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나 봅니다. 어쨌든 그 두 나라는 그런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가 30만이 넘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지금 전 세계 하루 감염자가 87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데는 계속 늘어나고 늘지 않는 데는 확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왜 안 늘어날까? 중국은 아예 뭐 없다는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가 시장에 재탕이 될지 안 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재료 중에 하나는 맞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 시장 올리고 지표가 좋았어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 보면 참 미국도 신기합니다.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가요,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60 이상, 60.6 제조업은, 서비스업은 63.1 이렇게 나와서 지표의 개선이 미국 시장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뭐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악재와 호재가 엉켜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는 악재, 하루는 호재,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 차트는 제가 아마 주봉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장선에서 돌파됐기 때문에 여기 끝에 마지막 선에서 다시 연장하면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5주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해야 되거나, 첫 번째 5주선을 깰 거냐 아니냐, 두 번째 돌파가 된다면
양봉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추세선 연장선 제가 34,20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라는 용어를 써드렸었는데 그게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이 주봉 양봉이 굉장히 커져야 되겠죠,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서 또 횡보한다? 글쎄, 횡보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세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첫 번째에서 깨지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자리를 인정하는 거고, 횡보 때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돌파 때면 걸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은 시장 고민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뭐 3266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일단은 현재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쌍봉 비슷한 차트가 됐어요. 아직 캔들상으로는 남았는데 후행스팬으로는 거의 된 거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번 주에 나스닥도 주봉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뭐 요즘 뭐 대차거래도 엄청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도 4,000명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공매도 이제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것 같죠. 저는 그 생각 좀 들어요. 공매도를 이끌었던 그 공매도 하던 아이들은 공매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지금 준비를 많이 할 거고, 거기 개인 투자까지 하면 우후죽순으로 공매도가 나와서 얼떨결에 그 쇼커버링 나오는 종목도 제법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매도 때문에 막 빠지는 종목도 생길 거고, 또 공매도에 어설프게 쳐가지고 쇼커버링 걸려서 그 공매도 친 것이 그냥 다시 매수해서 채워야 되니까, 공매도라는 게 그러잖아요. 주식을 빌려서 고점에 팔아서 주가가 내려가면 저점에 사서 다시 빌린 거를 메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쇼커버링 나서 폭등하는 정도도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옛날에 게임스탑은 뭐 공매도 세력을 이기자 해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어설프게 친 종목은 날아가고 제대로 친 종목은 뭐 맥을 못 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시장이 굉장히 한 주 정도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 투심을 흔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이슈가 나오면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불확실성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같처럼 뭐 비트코인 6천만 원 어저께 또 깼더라고. 새벽에 깨졌어요. 깨졌는데 지금 얼마나 치는지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비트코인도 그 5천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6천만 원대 올라왔다가 8,100만 원 출발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5,880만 원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그 8천만 원대 절반인 4천만 원대 가버리면 패닉되죠. 근데 규제가 된다, 규제 뭐 얘기 나오고 거래소 없어질 거라는 뭐 얘기 나오니까 뭐 은성수 금감위원장 뭐 자신 사퇴하라 막 난리도 아닌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트코인 투심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 투심은 이제 주식이에요. 예. 주식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주식이 투심 흔들린다. 그러면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는데, 그 악재냐? 악재라는 것이 무슨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것처럼 악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공매도 같은 게 진행이 되면 그동안 안 하던 걸 해야 되니 이것도 악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심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게 아니냐. 그렇다면 사실 공매도 당할까봐 대형주를 이번 주에 좀 많이 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실적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번 주에 물량을 많이 던져서 공매도를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심산도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 4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시장에서.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뭐 한 7,4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만 7,4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5주선과 20주선이 마주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계속 수평으로 갔잖아요. 횡보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일봉에서는 지금 그 20주선, 5주선이 지금 다 깨진 상태죠. 그래서 이 21선인 83,600원에서 800원 사이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양봉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봉상으로 이게 한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매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형주에서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 차트상으로 그런 종목들은 물량 가지고 있는 애들이 미리 좀 던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차트가 결코 좋은 차트 아니잖아요.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마 그래서 어저께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미리 팔아서 미리 빼고 공매도 때 공매도대로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살려면 일단 이 83,000 얼마인가요? 83,021선이 700원 83,700원 이상으로 올라서야 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후행 스팬도 캔들 뚫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